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9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재판. 이게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물론 어저께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죠. 지금까지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쓴 것에 대부분 의존하는 게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과 그 다음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 이게 주 뼈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어저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은, 증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팩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몰렸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뭐 법조인들도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어제 이인걸 전 특감반장, 왜냐면 청와대에,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이 있고 그 밑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특감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개선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감반에서 맨 처음 시작된 유재수 감찰,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지금 감찰이 흐지부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요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의미한 공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무의미한 공방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어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에서 핵심 요직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다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그냥 중간에 끝났다, 중단됐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도 없었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그런데 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은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전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외압을 받았다. 근데 천경득 전 행정관이 아니 이 정권의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게 2017년 하반기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덮을 수 없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틀림없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 다음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감반 이제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왜냐면 김태우 전 특감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몇 사람,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뭐 이것저것 폭로를 하니까 특감반을 사실상 다 원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해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원대 복귀 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들로 특감반을 지금 충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특감반이 쓰던 업무용 컴퓨터를 다 회수해 갔다.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 기록들을 인멸하려고 컴퓨터를 회수해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얘기했던 요지고,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주요 그 쟁점이 뭐냐면, 감찰을 과연 중단한 것이냐 종료한 것이냐 이겁니다. 중단한 것이냐 종료한 것이냐. 왜냐하면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이 계속해서 감찰 종료, 내 권한으로 감찰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나 아니면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감찰을 뭐 종료하고 뭐 이런 것의 권한은 민정수석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런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감찰을 종료했든 중단했든 그거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종료냐 중단이냐 이런 공방이 주를 이룬 것처럼 돼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팩트들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국 측과 검찰 측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요,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특감반이, 청와대 특감반이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하죠. 조사하는데 조국 민정수석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을 받아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위들이 나온 겁니다. 자, 요거까지는 팩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특감반에서 유재수 국장에 대해서 2번 내지 3번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물론 본인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죠. 2번 내지 3번 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감찰을 하다가 그런데 2번 내지 3번 하고 나서 그 후에는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다고 하느냐? 그걸 종료로 보느냐? 중단으로 보느냐는 게 다툼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번 감찰을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중단이냐 종료라는 건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안 썼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안 썼습니다. 중간 보고서는 썼습니다. 근데 최종 보고서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담당도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금융위원회의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통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유재수 국장에 대해서 직위 해제만 하고 징계를 별도로 안 합니다. 근데 유재수 씨가 갑자기 병가를 내버립니다. 병가를 내서 어디론가 잠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잠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금융위원회에서는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상태였을 테니까 그냥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잠적이다. 그러니까 여하튼 병가를 내고 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유재수 비리를 어디까지 받느냐? 요게 이제 엇갈립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조국 전 민정수석 측 주장대로 만약에 이게 감찰 중단, 감찰 무마가 아니고 감찰 종료였다면 이걸 가정해서 조국 전 수석 측, 피고인 측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수석은 국회에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경미한 품위 위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발견됐는데 그건 프라이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찰을 종료할 수 있는 거죠. 경미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한두 개 드러났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종료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재수 감찰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만저만해서 무엇이 발견됐고 어찌 돼서 이 감찰을 끝냅니다 하는 보고서를 하나의 철로 만들어서 딱 그게 업무 실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실적.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특감반은 맨날 최종 보고서도 없다면 맨날 노는 게 되죠. 이건 정당한 업무 절차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얘기는 이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감찰을 시작해서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2-3번 조사하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다 없었던 일로 했다. 그러면 이건 종료가 아니다. 종료였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럼 종료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중단인 것이죠. 끝을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찰이 중단되고 중간에 무마됐다 이렇게 해도 감찰이 중단돼서 감찰이 끝난 거 말장난입니다. 감찰이 중단됐으니까 감찰을 더 이상 못하니까 끝난 거죠. 끝난 게 종료 아닙니까? 말장난이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도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방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감찰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냈느냐 아니면 감찰이 정말 끝나서 끝냈느냐 이게 본질이죠. 이게 감찰을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어서 끝냈으면 종료고 감찰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쳤으면 중단이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감찰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그러니까 무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했으니까 무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중단이냐 무마냐 그러면 이제 없던 일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사건이 다시 불거져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유재수 씨 구속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로 구속이 됐느냐? 우선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어저께 그 부분을 인정을 했던데 골프장 무상 출입, 골프 향응 이게 확인된 것만 10여 차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인된 것만 10여 차례가 넘는다. 그 다음에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 골프채요. 잘 아시지만 선물용 골프채는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그 다음에 골프장 10여 차례 향응 이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보통 30만 원 됩니다. 그럼 한 300만 원 이상 된다고 보고 골프채 또 몇백만 원이고 비싼 거는 7, 800만 원 막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의 골프채는 선물용이라면 대개 한 300 내지 4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언한 부분은 그 당시 확인된 것만 해도 1000만 원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1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1000만 원대의 뇌물은 그 자체로 구속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했는데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유재수 비리를 어디까지 받느냐? 어디까지 조사했느냐? 직접 조사한 중간 지휘자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최소한도 확인된 것만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역은 골프 향응, 그 다음에 골프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외에 당시 특감반이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의심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비용입니다. 이 유학비용은 지금 검찰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학비용은 제대로 확인하면 수천만 원대입니다. 자녀 미국 유학하는데 1년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보통 보딩스쿨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7, 8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 중에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아니면 지원을 안 받았는지 근데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재수 씨가 특감반의 그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게 된 계기가 이 유학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그 유학비용과 관련해서 추궁에 들어가니까 그걸 유재수 씨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 운용하던 계좌가 있으니까 그 계좌 내역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운용하던 계좌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그 계좌로 꽂혔겠죠, 돈이. 그걸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잠적했다. 이게 특감반의 지금 설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미국에서 운용하던 계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가 돈을 지원해 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더 조사를 했어요. 그게 어찌 보면 훨씬 더 큰 겁니다.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확인된 뇌물 이거보다 유학비용은 수천만 원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감찰이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요게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 중단이냐 무마냐 종료냐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고요. 감찰이 왜 잘 진행되다가 어느 단락에 가서 딱 끊겼느냐, 그 끊긴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게 핵심이고 종료, 중단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감찰은 없었던 것이 돼버렸어요. 몇 번 하고 나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는데 그 없었던 일이 뭐냐, 유재수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디까지 비리를 확인했느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누구의 압박이 있었느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팩트 외에 드러난 부분은 자, 천경득 행정관 압박이 있었고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박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민정수석한테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 내에서 조국 민정수석보다 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백원호 비서관, 천경득 행정관,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지사, 이 친문 소장파 실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은 조국 민정수석보다 더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람들의 뭐 건의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조국 민정수석도 그 당시의 민정수석도, 천하의 민정수석도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실세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뭐 이것저것 감찰 중단이냐 저 정료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그 당시 유재수 비리가 어디까지 확인됐느냐는 거와 누구 때문에 감찰이 갑자기 없었던 일이 됐느냐, 그 권한은 민정수석한테 있는 건 맞는데 그 민정수석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권한남용, 권력남용이 되는 것이죠. 내지는 업무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지금 글쎄요 자꾸 말장난 비슷한 걸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최소한도 아마 재판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요새 법원 재판은 또 뭐 하도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의외의 장면들이 많아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